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차 오늘 엄청난 차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야심작 중국의 전기차 비아드 아토 3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아직 이 비아디라는 브랜드에 잘 모르세요. 비아디가 뭔데? BYC는 알겠는데 BYD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등이에요.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Black metal. 가격 중요하죠. 가격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에 출시될지 아직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4,200만 원에 출시를 했고요. 유럽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에 출시할지 모르지만 4천만 원대에 출시를 한다면 보조금 받고 3천만 원 초중반 출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행거리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럽 기준 48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니로 EV랑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휠베이스가 2720으로 니로 EV랑 정확히 똑같은데요. 안전성 문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중국차 다 좋은데 안전 이거 사고 나면은 그냥 죽어. 안전성 유럽 별 5개. 전기차 하면은 또 화재 위험성, 이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예,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도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디자인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을 놓고 보면은 꽤 나름 좀 괜찮다라는 반응들이 많아요. 특히 유럽에서 이 비아디의 반응이라든지 판매량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기차 하면은 프렁크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이 프렁크를 굳이 안 집어넣습니다. 이 비아디 아토3도 프렁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프렁크를 안 집어넣을까요? 트렁크나 아니면 수납 공간 뭐 부족하지 않은데 굳이 프렁크까지 사용을 하지 않아서 요즘에는 대부분 전기차들이 이 프렁크를 빼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방향지등이 이 위쪽에 쭉 들어와 있죠. 근데 원래 그냥 기본 데일라이트가 들어와 있었던 이 부분이 방향지등을 키면 바뀌는 부분도 보여지고요. 보통 그냥 일반 평평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 있는 크롬 라인과의 그 구분점을 차이를 좀 두는 정도 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얘는 이 면이 하나 있고 방향지시 들어가는 요 라인 위에 크롬 라인까지 3개 구간을 나눠서 앞에만 보면 요 본넷, 휀다, 프론트 범퍼 다 심심하거든요. 근데 요 헤드램프와 그릴이 이어져 있는 이 크롬 부분을 보면은 야, 이거 생각보다 좀 엣지 있는데?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휠 인치가 몇 인치냐?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유럽에 와서 느낀 게 다 윈터 타이어가 끼워져 있네요. 이쪽에 사이드 미러에 방향지등이 또 들어가죠. 이렇게 보면 뒤까지 쭉 방향지등이 들어오고, 루프렉과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쭉 이어지는 크롬 몰딩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 블랙 하이그로시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 보면은 그 카니발의 가니쉬 느낌이 나는데 따라했나? 자, 그리고 이 차량이 가성비가 좋은 게, 보통 전기차면은 겨울철에 막 주행거리 막 확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아니면 뭐 롱레인지 모델에 히팅 펌프가 들어가는데, 이 비아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히팅 펌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6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에서 80%까지 DC 콤보 기준 한 44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면부의 디자인도 깔끔하죠. 테일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좀 심플한 느낌을 주는데, 방향지등을 또 한번 봐야죠. 이게 또 보통 신차 나오면은 저희가 방향지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서 보통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리는데, 턴 시그널, 무빙 턴 시그널처럼 이렇게 밑으로 쭉 들어오네요. 이런 부분만 봐도 확실히 그냥 좀 저렴한 전기차의 느낌이 많이 안 나죠. 자, 그리고 요런 건 좀 센스죠.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이제 좀 찾기 힘들잖아요. 차마다 뭐 요 위쪽 와이퍼에 달린 경우도 있고, 이쪽 트렁크 리드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밑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는데, 이 밑에 보면은 수납 공간, 히든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요. 만약에 이 밑에 히든 공간 말고 나는 좀 트렁크 넓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밑으로 내리면은 트렁크 공간은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히든 공간이 밑에 있고요.
전기차면은 넓은 실내 공간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시트도 가죽이라 고급스럽고 이 질감 역시도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LED 등이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탈 때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바닥에 뭐 있어요? 배터리 깔려 있죠. 바닥에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하기는 한데 뭔가 올라와서 허벅지가 떠서 분명히 뭔가 공간은 넓은데 딱 시트에 앉으면 불편한 느낌 받아보신 적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비아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도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어서 딱 시트에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문손잡이 되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 문손잡이도 아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게 문손잡이에요. 보통 여기 레버를 이렇게 당기거나 당겨가지고 여는데 얘는 이게 레버가 되게 독특하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앰비언트 무드 등도 들어가 있고 얘는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암레스트. 그러니까 이런 구성들 보면 깔끔하네. 진짜 가격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나쁘지 않은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또 지금 들어가 있죠. 키 또 보여드렸죠. 키도 생각보다 디자인 나쁘지 않아요. 그냥 심플하죠. 굉장히 깔끔한 키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는 제가 뭐라 그랬죠? 구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행거리,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양, 디자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일단은 남들과 뭔가 다른 포인트들이 있어야 전기차를 구매하는 그런 좀 뭔가 자극제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이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아기자기한 디자인, 문 여는 버튼 도어도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봐요. 기타 줄처럼 연결을 해놔서 재미 요소들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문 닫고 열렸을 때 뭔 차이가 나요? 이 밑에 사이드 스텝까지 가려져 있죠. 지금 이 차량도 저희가 이제 흙길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사이드 부분이 지금 오염이 됐거든요. 그럼 타고 내릴 때 종아리가 여기 항상 닿아요. 근데 이 부분이 오염되어 있으면 옷이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비아디 아토3는 어때요? 하단부 사이드 스텝까지 가려져 있어서 타고 내릴 때 옷이 더러워지는 거를 막아줍니다. 보통 이런 거는 좀 이제 고급 차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작은 디테일도 신경 쓴 부분이 느껴지고요. 지금 옵션 트림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동 시트가 또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아디를 타면 가장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시동 걸면 반응이 너무 느려. 보통 우리나라 소비자들 성격 급하잖아요. 시동 걸고 보통 1초 안에는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한 2초, 3초 걸리는 것 같아 되게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근데 실내 레이아웃 어때요? 기존에 보지 못했던 뭔가 신기한 레이아웃이지 않아요? 계기판은 좀 작아요. 굉장히 좀 아담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 약간 미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동 핸들이 아니라 수동으로 지금 조작을 해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LCD 창이 들어가 있고 이게 신기해요. 대형 디스플레이인데 세로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가로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서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볼 때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고 할 수 있는 버튼 여기도 있어요. 계기판에도 있고 위쪽에 보면 핸들에도 달려 있거든요. 보통 이쪽 중간에 막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잖아요. 비상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공조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게 버튼이 다 어디 있나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적용하고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냥 다 이쪽에 있긴 있어요. 보면은 뭐 열선 시트 이쪽에 다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열선으로 켜가지고 뭐 안개 끼는 거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뒤쪽에는 열선이나 통풍 시트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송풍구도 다 이쪽에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어 레버도 굉장히 좀 아기자기해요. 보면은 딱 뭔가 그 비행기 이륙했을 때 그 잡아당기는 그런 레버 같이 생겼고 파킹도 이쪽에 있어서 좀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쪽 중간에 있고 크리스탈 로고처럼 되게 좀 한층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BMW 거 빼온 거 아니에요? 그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송풍구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죠. 이거 뭘까 하고 제가 봤는데 송풍구 열고 닫는 거예요. 여기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수납 공간은 이쪽에 글로벌 박스 LED 등이 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이 햅틱 버튼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 수납 공간도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있을까요? 그 뚱캔이나 긴 캔 말고 좀 작은 캔이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깊이가 되게 깊거든요. 그러면 이걸 깊은 곳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컵 캔이 그냥 쏙 다 들어가요. 그럼 빼기 힘들어. 하지만 깔창처럼 좀 작은 캔도 뭔가 쏙 들어가지 않고 위로 올라와 있게끔 작은 배려를 해놨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 가격을 주고 중국 전기차를 사야 돼?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유럽에서는 인식이 조금 달라요. 유럽 기준 안전성 평가에서 별 5개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는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고요. 게다가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도심에서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는 그런 전기차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나쁘지 않잖아요. 딱 봤을 때도 그냥 유럽차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뭔가 중국의 그런 좀 괴기스러운 느낌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거죠. 게다가 뭐 기본으로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 얘 V2L도 돼요. 우리나라는 아이오닉 5는 들어가 있지만 그보다 좀 밑에 차들은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V2L 기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옵션도 꽤 많이 구성 들어가 있구나. 전동 시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하는데 열선 핸들 빠지고요. 통풍 시트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기어가 되게 날창날창해요. 그래서 그냥 후진으로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후진 기어에 안 들어가. 보지? 안 들어가죠? 왼쪽에 있는 버튼 눌러야지만 후진이 들어갑니다. 와, 이런 것까지 신경 썼어. 근데 이 저속에서 나오는 이 특유의 그지 같은 소리는 뭐야? 휘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는 저속에서 아무런 소리가 안 나면 보행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저속에서 특유의 그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아이오닉 5도 그렇고 뭐 대부분 전기차들이 그런데 이 비아디에 들어가 있는 이 소리는 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회생제동을 켜고 끄는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데 이 회생제도의 강도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딱 악셀 밟고 떼면 살짝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 저는 이 비아디를 딱 타고 느낀 게 그냥 완성도가 별로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별로 기대도 안 하긴 했는데 지금 이 도로 노면이 되게 불규칙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차를 여기 가져왔는데 비아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예요? 데일리카, 조금 무난한 전기차잖아요. 너무 날창날창하면 안 되고 너무 또 딱딱하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지금 비아디 아토3는 딱 적정선을 잡아줍니다. 보통 차는 직진으로 많이 가잖아요. 직진으로 갔을 때 차가 중심에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좌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꽤 이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막 멀미가 난다든지 속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보통 전기차 타면은 회생제동을 아예 꺼도 그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이 있거든요. 약간 운전했을 때 요트 위에 내가 타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배멀미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꿀렁꿀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질감이 많이 안 들어요. 지금 운전석에서는 전기차의 특유의 그런 이질감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지금 2열에 지금 세균맨이 탔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때요? 2열은? 다른 전기차들이랑 승차감 비교한다면은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전기차들 보면은 2열이 되게 멀미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질감이 많이 안 들어서 생각보다 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다 완벽한 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뭔가 주행을 했을 때 풍절음이라든지 노면소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국산차 뭐 코나 EV나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 많이 없어요. 되게 조용하고 운전자가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듯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얘는 약간 뭔가 좀 통통 튀고 되게 시끄럽고 그래요. 뭔가 제 느낌상 소형 전기차 사이즈를 그래, 키워놓은 듯한 느낌. 딱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고급까지는 바라진 않아도 어느 정도 차에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세균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초소형 전기차, 진짜 상품성 많이 좀 낮은 그런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차의 기본적인 승차감과 주행감은 괜찮지만 그 외적인 편의 기능이나 안락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 싼 게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도가 6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도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승차감 진짜 잘 잡아줘요. 멀미도 많이 안 나고 전기차 특유의 그 이질감도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들도 그 전기차 굳이 안 사도 택시 많이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 택시 타면 좀 어때? 멀미 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멈췄다가 재출발할 때 이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멀미가 엄청 나는 거예요. 특히 그나마 운전석이나 조수석은 앞쪽에 있어서 이 꿀렁거림 느낌을 어느 정도 덜 받거든요. 근데 2열은 이 꿀렁거림이 바로 와요. 하지만
지금 이 비아디가 봐봐,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악셀, 그런 꿀렁거리는 느낌이 좀 적지 않아?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뭐? 근본적으로 초반에 나가는 힘이 어, 이렇게 전기차 치고는 다이나믹한 느낌은 아니에요. 부드럽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자칫 세팅 잘못하면 우리 세그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힘 딸린다는 느낌 들거든? 근데 얘가 니로 EV랑 거의 비슷해. 얘가 201마력 나오거든요. 31토크 정도 나와요. 근데 중후반에 밀어주는 힘은 부족하진 않지만 초반에만 굳이 그런 꿀렁거리는 느낌을 좀 없애기 위해서 세팅을 그렇게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칭찬해 줄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럽게 시끄러운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계기판 귀엽다. 크락션도 반응이 왜 이러냐 봐. 막상 이 중간을 누르면 크락션이 안 나가. 근데 차의 조향감 보면 나름 되게 민첩해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반응도 승차감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되게 빠릿빠릿해요. 지금 우리가 일반 모드로 좀 주행을 했는데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있거든요. 큰 차이는 없지만 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아까 노멀이랑 에코는 악셀 밟았을 때 반응이 되게 부드럽고 삭삭삭 나긋나긋하게 나간다면 스포츠는 나름 되게 타이트하게 나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나름 핸들도 좀 묵직해지고요. 가격으로서 승부를 본다면 3천만원 초반, 진짜 보조금 많이 받아서 2천만원 후반에 나온다면 나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코나 EV, 니로 EV와 비교하면요 약간 조금 한 등급 밑에 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상품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진짜 확실한 거 스포츠나 에코나 노멀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 이게 최고 속도가 160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충전 속도랑 주행거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68% 남았거든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285km 정도 나옵니다. 무난하게 한 400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유럽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또 비교하면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세이프티 기능까지 들어있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주행 가는 거리가 300 한 중반 정도만 들어온다면 꽤 나름 구성이 괜찮을 것 같아요. 특유의 이 소리 좀 거슬리네요.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버튼도 손이 되게 안 가게끔 되어 있어. 보통 이 스티어링이 바로 왼쪽 편에 윈도우 스위치가 있어서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비아디는 그보다 좀 더 위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윈도우 스위치가 조금 손이 잘 안 간다. 그래도 지금 고속 안정성은 나름 좀 잡아준다. 보통 초소형 전기차나 작은 사이즈들의 전기차들은 보통 속도를 올려도 차가 통통 튀어서 불안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만 속도 올리면 무서워서 내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중국 전기차 비아디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곧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아디라는 차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 비아디가 얘 말고도 뭐 돌핀 있고 셀 그리고 한 뭐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이 아토3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 비아디가 또 셀이라고 하는 모델이 출시가 됐거든요. 걔가 이제 모델 3랑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셀이라는 모델도 한번 여러분들께 빠르게 시승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비아디를 타보고 느낀 제 소감은요, 생각보다 차는 괜찮다. 보호 손잡이나 15.3인치 디스플레이가 막 돌아가는 이런 재미 포인트, 그리고 도어 하단에 보면 기타 줄이라든지 이런 재미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좀 작은 아담한 사이즈의 전기차를 찾는 분들에게는 꽤 구매할 수 있는 구매 포인트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고급스러움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중국 특유의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좀 시끄러운 차, 코나 EV나 니로 EV를 생각하시고 구매하기에는 조금 격차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출시가 된다면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께 이 비아디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야, 도착했어. 자기야, 데려다줘서 고마워. 근데 자기 차에서 항상 좋은 냄새 나는 것 같아. 아, 그래?
나 뭐 하는 거 없는데? 시간 늦었다. 빨리 들어가. 알았어. 갈게. 집 들어가면 연락해. 아. 아 맞다, 내 지갑. 수진아 잠깐만. 수진아 잠깐만, 나 지갑을 내가. 문자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그래파이 블랙, 페일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 총 3가지의 색상이 있으며 차량용으로 조향되어 머리가 아프지 않고 자연의 향기를 닮은 건강한 방향제. 베르가모 타임, 로즈메리 세이지, 미드나잇 베리 3가지의 향이 있으니 하나씩 써보세요. 포장도 이쁘네.